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조직진단 전문가가 바라보는 팀빌딩의 중요성 교육과정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조직 및 팀빌딩을 강의를 하고 있는 블루오빗의 이지숙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스타트업 조직 문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차 시 강의 잠깐 요약하고 2차 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에서 우리는 스타트업 조직 문화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타트업 조직 문화는 사업을 시작함과 동시에 발생이 되며 리더의 역량은 곧 시스템에 반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창업자 혹은 창업팀 구성원들의 보유하고 있는 특성의 좌우가 되며 관련 분야와 적합성, 충분한 경험과 지식, 업무 수행 능력에 따른 객관적 평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경험적 지식이죠. 지식과 아이디어를 행동으로 현실화시키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리더의 역량은 곧 조직 문화라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업무 수행 능력입니다. 부족한 인력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각각의 구성원들은 내가 잘 하지 못하는 비전문가 영역에 대한 부분도 직무를 같이 수행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팀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내고 이 부분들을 수용해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 문화를 형성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팀빌딩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팀빌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타트업의 사업화 단계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의 사업화 단계입니다. 스타트업의 사업화 단계를 크게 나누면 매출 발생을 하느냐 아니면 매출이 없느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겠죠. 매출이 발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아이디어 단계와 제품이 시제품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나눠질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비 창업자 단계겠죠. 아이디어를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고객이 있는지 고객 발굴을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이디어 검증 단계거나 고객 발굴 단계로 아직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기업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초기 창업 단계 기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예비 창업과 창업 단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일단 예비 창업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상태는 아이디어 구상 단계로 제품과 서비스가 없습니다. 아이디어에 따라서 수시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구성원들이 다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스타트업의 전형적인 조직의 특성, 즉 CEO 역량에 따라서 의존하는 사업하는 시기가 될 거고요. 사업 성공에 필요한 리더의 핵심 역량 분석이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의 성공 요소는 빠른 기술 획득과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요. 고객의 핵심 가치를 얼마나 자세하게 분석하고 우리의 비즈 모델에 적용하느냐가 성공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의 목표는 잘 팔리는 제품과 서비스 구축이 목표가 됩니다. 그 다음 이미 창업 단계, 즉 사업자 등록을 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시제품을 제작하고 아이디어를 투자자에게 판매를 하도록 하는 그러한 기업 상태가 됩니다. 창업자의 역할은 창업자의 주도하에서 비즈니스가 전개가 됩니다. 주로 창업자의 동업자 혹은 창업자의 지인으로 인해서 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창업자는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자금 조달, 리더십, 시스템 구축, 그리고 직원 채용, 제품과 시장에 대한 수용성 이런 부분들이 창업자의 역량에 따라서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조직의 목표는 자체 개발보다는 외부 기술에 대한 획득 전략이겠죠. 최근 들어서 AI라던가 플랫폼이라던가 이런 쪽의 비즈니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러한 시스템을 잘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창업자 리더의 주요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창업자의 역량이 중요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요 세 가지 질문들인데요. 외부 파트너를 구했는데 우리에게 조직하고 잘 맞을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자꾸 미루지? 혹은
꼭 필요한 역량을 가진 파트너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라는 부분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외주 개발이 많을 경우에는 이 외부 파트너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요. 외부 파트너의 이 커뮤니케이션에 따라서 제품의 출시가 한 달에서 6개월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생존 단계인데요. 생존 단계에서는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아이디어 단계에서 제품이 조금씩 이제 발전을 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업무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들이 중첩되고 일이 많다 보니 직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데 기존에 있는 직원들로는 일이 업무가 과중이 되고 또 새로운 직원을 뽑자니 수익이 안 난 상태에서 부담이 되죠. 한 명을 뽑더라도 제대로 된 직원을 뽑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은 나한테만 업무가 너무 쏠려. 난 너무 힘들어. 라는 불만을 하기 시작을 해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거는 내 업무가 아닌데 나는 비전이 맞아서 왔는데 나랑 미션이 맞는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부분이 아니었어 라는 구성원들 간에 서로 그 책임에 대한 부분과 업무 과중에 대한 컴플레인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팀 형성 단계별 특징의 그 첫 번째 단계, 혼돈, 불확실성, 우려와 공감 부족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팀 형성 단계별 특징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시에서 우리가 개념을 한번 배웠었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팀의 역량은 리더의 지침과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높은 의존도를 나타내고 개인의 역할과 책임은 불분명해지며 때로는 팀 프로세스가 무시되면서 개인의 의견도 자연스럽게 무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은 시스템 이퀄 리더, 즉 리더의 역량에 따라서 그리고 리더의 말에 따라서 시스템이 변화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죠. 초기 창업 단계 조직의 특성을 알아보면 회사의 목표를 성장하고 성숙한 조직 문화를 갖추는 것이 목표가 우선시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어야 해 라는 부분보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생존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차별성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은 무엇인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실행과 결단력, 그리고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권한, 책임이 목표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고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특징으로 보면 각각의 구성원들은 조직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육성을 해야 하는 것이죠. 창업 초기의 직원 채용을 알아보면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조직을 계속 형성을 하고 있고 구성원들이 이직과 또 새로운 채용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직원 채용의 니즈는 투자자의 요구나 아니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고요. 채용 과정에서는 우리는 지인을 통해서 추천을 하거나 아니면 즉각적으로 채용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채용 관리에서는 불리한 근무 조건이나 1인 다역으로 인해서 퇴직이 잦아지기도 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는 미션과 비전을 제시를 하고 동반 성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의 특성상 우리는 많은 월급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특성상 우리는 많은 보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성과적인 금전적인 보상보다 동반 성장이나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 미션이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채용 후에는 역량에 따른 직무를 구분을 해서 가장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의 직무를 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인데요. 내부 인원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업무의 구분을 정확하게 나누어 아웃소싱에 대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권장해 드립니다. 따라서 생존 단계의 팀빌딩, 아이디어 단계나 고객이 아직 없고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생존 단계의 팀빌딩에서는 스타트업의 결정이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빠른 결정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리더가 빨리 움직인다고 해서 구성원은 과연 같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리더와 생각이 같을까요? 저는 이 시기에 우리의 구성원들과 팀은 어벤져스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살려서 조직을 앞으로 끌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심점이 바로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그림처럼 우리가 각자 하나하나 흩어지면 생존하기가 어렵겠지만 미션과 비전으로 하나를 뭉친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서 생존의 가치, 생존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겠죠. 선택의 구심점이 공유가 되고 서로 나아가는 방향이 동일하다면 좌충우돌을 하는 상황에서도 앞으로 국가는 진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2차 시 요약입니다.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팀빌딩 요약이고요. 첫 번째, CEO의 역량입니다. CEO의 역량에 따라서 각각의 팀원들의 역량이 잘 발휘될 수도 있고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관련 분야의 적합성, 충분한 경험과 지식, 그리고 CEO의 영업적인 능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조직의 나아갈 방향과 성패를 가르는 그러한 특별한 조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직 성장을 위해서 전폭적인 책임과 신뢰가 구성이 돼야 되고요. 세 번째, 인력의 적절한 배치 및 아웃소싱을 적극 활용해서 구성원들의 업무에 관한 과중을 줄여주고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 능력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를 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조직 문화 형성과 팀빌딩을 통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를 강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시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중에서 아이디어 단계와 고객 발굴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3차 시에서는 스타트업 성장 단계별 팀빌딩 3차 시, 성장 단계에 있는 스타트업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